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에 뜰 락강 스타디 락강 정신분석 용어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이에 들어가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정동이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전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후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프로이드는 처음에 1905년에 전이를 전적으로 억압된 기억의 회상을 방해하는 저항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파괴되어야 하는 치료의 장애물로 보았습니다. 프로이드가 보는 전이의 긍정적인 면은 분석가와의 현재 관계 속에서 과거의 피분석자의 역사를 직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데 대해서 프로이드는 전이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전이의 역설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치료의 장애가 되면서 동시에 치료를 진전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이의 양면성입니다. 분석가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불가피하게 부모와의 초기 관계를 강박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이에 대한 프로이드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락강은 전이에 대한 중재 1951년 논문에서 전이를 해겔의 변증법적 개념으로 기술했습니다. 전이는 정동의 전치라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락강의 전이의 개념은 정동의 전치라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전이는 정동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상호적인 관계 구조다. 그래서 주체-상호적인 관계 구조이기 때문에 분석가와 피분석가의 주체-상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관계 구조를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전이다. 이렇게 락강은 초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이는 변증법적 순간에 의해서만 의미를 획득한다 그랬는데 이 변증법적 순간이라는 것이 어떤 순간일까요? 자신의 무의식에 던지는 어떤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이 변증법적인 순간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에 피분석자가 스스로 던지는 어떤 의미가 전이 속에서 드러날 때, 전이 상황에서 드러날 때, 그 순간이 바로 그 의미를 획득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변증법적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이의 본질은 상상계, 정동이 아니라 상징계, 언어에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전이가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지식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고 락강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석가는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의 자리이기 때문에 전이가 만약에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분석가의 지식에 대한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다. 지식에 대한 욕망, 지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락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53년, 1954년의 세미나에서 전이를 교환의 인류학에서 빌려온 용어로 이해하며 락강이 환자와 청자를 변형시키는 기호의 교환에 관련된 언행에 내재한다. 기호의 교환에 관련된 언행, 그 언행 안에 전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효과적인 전이는 정동이 아니라 오직 언행뿐이다. 믿을만하면서도 완전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이, 상징적 전이가 존재한다. 이 상징적 전이가 효과적인 전이고 이것이 바로 화자와 청자를 변형시키는 기호의 교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전이죠. 기호의 교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죠. 현존하는 두 존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그 무엇이 전이이다. 50년대 중반기에는 락강은 이 전이를 현존하는 두 존재, 즉 분석가와 피분석자를 상호 주체적으로 이 변형시키는
그러한 그 무엇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이의 상징적 특징은 반복 강박, 즉 주체의 상징적 결정인자의 강요로서 확인됩니다. 주체가 전이 안에서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상징이 무엇인가? 그것이 굉장히 주안점이 되었었던 것이죠. 반복적으로 전이 안에서 반복적으로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그 어떤 것, 언행이죠. 언행. 말실수라든지 착어라든지 반복되는 말이라든지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전이의 상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이의 상징적 측면, 즉 강박적 반복은 주체의 역사의 능기를 드러냄으로써 치료의 진전을 돕는 반면 상상적 측면인 사랑과 증오는 저항으로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전이의 상징적 측면, 즉 반복. 무엇의 반복이죠? 언어와 행동의 반복이죠. 언어와 행동의 반복은 주체의 역사의 능기를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무의식적 기표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무의식적 능기를 드러낸다. 자기도 모르게 또는 실수로 자신의 과거의 역사를 담고 있는 능기 내지 상징 내지 언어, 말을 발출하는 것이죠. 이것은 치료를 진전시키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이라는 8번째 세미나에서 1961년도에 피분석자는 자신의 욕망을 분석가에게서 찾는다고 말한다. 전이 상황에서 피분석자의 욕망은 바로 분석가의 욕망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죠. 피분석자는 자신의 욕망을 분석가의 욕망을 통해서 찾아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964년 락강은 전이를 상정된 전지주체 개념으로 이해한다. 안다고 가정된 주체. 이는 전이에 대한 락강의 중심 개념이 됩니다. 지식을 대타자의 속성으로 보고 지식은 대타자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대타자는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가 됩니다. 안다고 상정된 주체가 있는 그곳에 전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락강은 얘기합니다. 이는 비단 분석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일반적인 상호 관계에서도 내가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안다고 상정된 주체라는 지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전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석가는 전이 상황에서 암시와 같은 권력을 지양해야 한다. 이게 락강의 입장입니다. 정신분석 역사의 초창기부터 분석가는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들의 기초에서 반응할 때를 알 수 있고, 락강의 얘기는 아닙니다. 정신분석 역사의 초창기부터 분석가는 어떤 사람이냐?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들의 기초에서 반응하는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분석가다. 그리고 분석가는 현실에 대한 자신의 올바른 지각에 의해서 전이 해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게 메타 해석입니다. 전이에 대한 메타 해석이에요. 전이 해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분석가는 환자가 반응하고 있는 비합리적 방법과 실제 상황과의 괴리를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초창기의 정신분석의 역사 속에서 분석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한 전이 해석은 피분석자가 자신의 신경증적 전이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서 그것을 해결하거나 제거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락강은 이거에 반대합니다. 현실의 적응이란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오인의 기초에서 자아가 현실을 구성한다는 정신분석의 발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개념이다. 분석가는 현실을 좀 더 잘 알 뿐이다. 피분석자보다는 그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체가 현실을 구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입니다. 락강은 자아가 상상적인 작용을 통해서 현실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이라는 것은 그 주체의 자아의 상상적 산물이에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그 피분석자의 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왜곡이 많겠죠. 그렇다면 분석가는 없을까요? 분석가도 역시 왜곡된 현실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피분석자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분석가는 피분석자에게 현실에 적응시킨다.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락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현실이 자아의 상상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강구하고 있다 이것이죠. 정신분석 치료는 분석가가 단순히 피분석자에게 현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암시가 아니다. 이것은 분석가의 권력 행사에 다름 아니다. 현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현실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의 그런 것을 락강은 권력 행사라고 본 겁니다. 암시라고 본 거죠. 전이의 메타 언어, 전이에 대한 메타 해석은 없다. 즉 분석가에 대한 피분석자의 왜곡된 지각이 해석에 의해 제거된다는 것은 오류이다. 전이는 그 자체의 기초에서 그리고 그 자체의 수단에 의해 해석된다. 전이에 대한 메타 해석을 통해서는 주체 출현이 무기한 연기된다. 그래서 전이에 대한 해석은 전이 그 자체에 대한 해석입니다. 전이 해석은 전이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전이 안에서 상호 주체적인 오가는 언행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전이 해석이 돼야지. 전이 속에서 일어나는 정동의 흐름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 그것은 메타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전이 상황에서의 분석가의 몫은 현실에 대한 환자의 관계를 수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락강의 전이 개념에서 핵심이죠. 전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가가 피분석자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피분석자의 언어와 말의 발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꽉 찬 언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꽉 찬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시죠. 자신의 무의식에 던지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유지돼야 돼요. 대화가. 전이를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착 상태의 빈 공간을 미끼로 채우는 것일 뿐이다. 분석가는 미끼를 채우는 자예요. 미끼를 던지는 자입니다. 어떤 미끼? 피분석자로 하여금 대화하게 만드는 미끼. 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미끼를 던지는 자가 분석가다 이렇게 봅니다. 즉 분석가는 대상 A의 위치에서 피분석자의 말을 이끌어내는 미끼 역할을 해야 한다. 락강은 치유에 대한 전이의 효과가 바람직할 때 긍정적 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치료에 대한 전이의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일 때는 부정적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분석자의 저항이 분석자의 암시에 반대할 때 이 저항은 분석의 방향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므로 긍정적 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암시에는 저항해야죠. 분석가가 권력 행사하는 데는 저항해야죠. 락강은 가끔 역전이를 언급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락강에게 있어서는 전이가 중요하지 역전이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락강의 전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